스르프 타임즈 2023년 4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컷뉴스에서 미국 신문 윤 조롱해 놓고 미 의회에서 연설이라고 권민철 워싱턴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른 채 미국 의회를 모욕적으로 조롱했음, 프로파닐리, 리디컬링, 뭐 이런 영어 모양인데 불구하고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됐다고 뉴욕 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한 마이크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른 채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말 실수를 뜻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0년간 의회 연설 외국 지도자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설명을 했네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사례는 한국 전쟁 이후 모두 6차례였는데 가장 최근 사례는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다. 이렇게 해서 뉴욕 포스트지가 뭐 사진을 인용한 건데, 이거는 뭐 최근의 사진이라기보다도 요 왼쪽은 EU 집행위원장, 그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그 언니죠. 그 이름인데 어디서 찍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네요. 삼성전자 결국 반도체 감산 나선다. 의미 있는 수준까지 하향 조정한다. 생산량 감소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 삼성전자 2022년도 그 실적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재고가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 하더라도 23조 1,500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예년에 뭐 12조 11조 정도였거든요. 그럼 10조 원이나 크겠는데, 이게 말이 10조 원이라는 게 생산을 해놓고 못 팔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 기업 경영을 하면서는 이게 올해 이게 재고가 소진될 일이 없다. 당연히 그 생산 감산을 해야 되는 것은 경제 원칙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재고가 10조 원이나 증가했는데 생산량 감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다. 수요 대응 재고 관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그 방송을 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K조선 10년육이 끝났다. 현대중 중 따돌릴 세계 1위 기술 해가지고 요즘 뭐 조선업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은 나오는데, 실제 2022년부터 해서 과거 3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적자의 늪속에서 이제 헤매고 있죠. 그 중에서 그래도 그 현대중공업이 기중 적자가 적게 나는 쪽으로 되어 있죠. 최근에 그 LNG 운반선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그러는데, LNG 가격이 더 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중앙일보고, 데일리안에서는 1교시 용접입니다 하면서 요즘 이 말하자면은 그 조선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인재 양성, 이런 것도 이제 한켠에서는 또 뉴스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직접 키운 인력이 경쟁사에 가면 배 아프겠지만 조선 산업을 위한 일인데요.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 기술 교육원생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용접 같은 게 가장 또 중요할 수도 있죠. 배 만드는 데는. 그리고 뭐 이 고강판 기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또 경쟁력이 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울산항에 있는 현대 중공업 그 전경인 것 같습니다. 그 일부분이겠죠. 일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나라 밖은 다 오케이인데 하나 공정이 진실공방에 사는 현중 장외전, 이렇게 해서 SBS
에서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 외국에서는 다 이제 승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정위가 딴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공정위 시정 방안 진실 공방 청구 산업은행이 기름 부어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한라중공업 눈치 뭐 이렇게 물음표를 했는데 그 완전 그 보기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 현대중공업이 그 하나를 인수하는 거를 그 성공을 못 봤는데 한화가 그 인수한다니까 유럽에서 승인이 났어요. 걔네들 그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유 애들이 물론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 영향력 그 독과점이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를 뭐 심사한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방산품 뭐 유럽에 수출하면서 기여를 하는 게 있으니까 안 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이제 그 하나가 그 이 전자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강하니까 100가지 그 군용함을 그 하게 되면은 공정거래가 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공정위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그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그 빨리 그거 그 대우조선해양 뭐 해결이 돼야지. 좀 깝깝하네요. 그 공정,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 얘기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석탄 사용 감축 세계적 약속 불구 지난해 화력 발전 1% 증가.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석탄 발전 프로젝트의 92%가 중국이 차지하는 거죠. 중국이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시진핑이 약속을 했다는데 과연 그게 지켜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소개돼 있는데 저는 잘 됐다. 시진핑 엉아가 그 약속 지키려면 중국 인구 줄여. 그것도 동북 지역에 좀 줄이고 그 동북 지역에 있는 석탄 발전소들 좀 그 폐쇄하라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오염 미세먼지 중국 자체를 위해서라도 봄철에 그 황사 현상에다가 오염 미세먼지까지 묶어가지고 한반도하고 일본 큐슈 지방까지 날아가는데 그 한중일 삼국 중에서 이 다른 거 군사 침략보다도 옷의 오염면지의 침공이 더 치명적인 이 말하자면 공격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구 줄이고 석탄 발전소 폐기 앞장을 시진핑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한국도 세계 출산율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좀 배워가지고 딴 거 배우지 말고 이런 거 배워서 석탄 발전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오염수 항이 후쿠시마 간 야 도쿄 전력 면담 불발 1일 의원도 못 만났다. 자관 뭐 이런 뉴스는 끄집어내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어, 그 왕따 당할 걸 알면서도 그 무슨 철면피로 가서 이렇게 하는지 오늘 뉴스에는 그 일본 내에서도 그 뭔가 그 극좌적인 어떤 그 단체를 방문했다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극좌 쪽이 아니고 그 뭐 저기 무슨 그 공산당 뭐 이런 쪽으로 그런 데를 만났다 그러는데 야 요거 저 정치적으로 이거 한일 정상화가 그 대국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볼 때는 일반 사람들도 그거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이 야당 아새끼 년놈들은 뭐 왜 그렇게 가는지 내 이해를 못 하겠어요. YTN IAEA 1 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신뢰 가능 일부 사항 설명은 필요하지만 저건 올해 안에 그 방류를 개시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IAEA가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싫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적인
이 원자력 협회에서 그 방류해도 좋다 그러면 방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원전 사고가 나서는 안 될 상이지만 이 뭐 지금 역사적으로는 체르노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가 있는데 에, 좀 더 마음을 크게 써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사의 새로운 초음속 제트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이게 무슨 공격적인 제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굉음 소리가 이 자동차 문 닫는 소리 정도로 들린다. 이제 초음속 제트기가 별로 그 소음이 안 나고 된다는 얘기죠. 뭐 이 투시도 같은데 아우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형 초음속 제트기인 모양인데 이런 장면 이게 실제 이게 나르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이륙하는 장면까지 했으니까 그 비행기는 길이가 100피트가 넘는다. 요거는 이제 실험용이다 보니까 이 한 사람만 타는 건 몇 사람 타는 것 모양인데 이런 게 이제 발전하면은 이제 그 옛날 콩코드 여객기처럼 여객기도 그런 게 생길까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사가 이런 걸 또 개발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관 지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 결과 150만 명이 은둔자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그럼 왜 이런 게 생겼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업에서부터 취직 못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우울증과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는 한 가지가 더 붙어져서 코비드-19 대유행에 의한 영향도 받았다. 이거는 뭐 그냥 출퇴근하는 상징적인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은 히키코모리라고 그러고 국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꼭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도 노인까지 여기 얘기를 하니까 어, 참 그렇죠. 인간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니까 사람끼리 교류해야 인간이 되는 건데 히키코모리가 돼서 산다 그러면 과연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 걱정이 됩니다. 150만 명 정도 되니까 이게 작은 숫자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이 최저 생계면 가지고 어떻게 버티고 사는 건 모양인데 젤렌스키가 비밀스럽게 그 움직임을 보여주면 안 되죠. 러시아한테 폴란드 방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촉구했다. 무기 좀 더 줘.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젤렌스키 부부, 그 다음에 이 우측은 키가 조금 더 부부가 대통령 부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키가 크네요. 또 키들도 좀 서로들 어울리게 결혼을 한 것 같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젤렌스키 부인이 미인이네요. 뭐 여기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와 북극이 서로 서 있으면 러시아는 유럽에서 이길 수 없다. 여기 북극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이 말하자면은 북대서양 뭐 조합 뭐 그런 거겠죠. 나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요즘 뭐 핀란드도 지금 나토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자관 이 친선 방문 겸 해서 가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무기 지원도 좀 부탁을 한다 하는 그런 행보를 젤렌스키가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세븐앤아이 투자자 압박 지속 검토를 한다. 야마자키 마키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세븐앤아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 회사 이름은 사회이사회는 밸류 액트 캐피탈 등 일부 주주들의 광범위한 개혁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전략적인 대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여기에 그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는가 뭐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사 중에 4명 교체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대표를 갈아쳤으면 좋겠다 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금융 서비스 개편한다고 또 발표를 했고, 요 사진 자체는 캐나다에 있는 점퍼를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세븐앤아이는 별도 성명을 통해 2월 말까지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5,065억 원, 38억 5천만 달러로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3월 1일부터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모양이에요. 미 수소업체 니콜라 1달러 선까지 급락했는데 하나그룹 여전히 1,000만 주 넘게 보유. 미 수자차 기업 니콜라주 주가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데가 니콜라의 수소 트럭이 사기다 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아주 싼 가격에 내면서 주가가 더 폭락을 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됐거나 회계 부정 등이 있는 기업을 공매도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데가 그렇다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 하나가 초기 투자자로 나섰던 미국 수소 트럭 기업인 니콜라의 주가가 1달러 선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뭐 김동관 그 지금 3세 경영인이 주도해서 했는데, 2천만 주를 처음에 보유했다가 좀 팔았는데, 이 투자가 성공을 좀 못 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도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보유, 홀딩, 보류겠죠. 보류. 매수도 아니고 뭐 중립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시티은행이 그 주관사가 돼서 그 유상증자를 했다 하는 거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인용을 안 가져왔네요. 네. 일본의 자존심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페인의 일본 정맥을 단념시킨 무력과 지성, 대항해 시대에 왜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 선교사는 전했다. 일본인의 이기는 민족은 없다. 국뽕 같은 뉴스를 석간 후지에서 얘기했네요. 어쨌든 예수회도 있었고 이탈리아 선교사도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 일본인들이 오히려 유럽인들이 야만인이고 일본인들은 오히려 문명인처럼 보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매일 일본인에게서 배우는 일을 인정하고 있다. 나는 전 세계에 이처럼 천부의 재능을 가진 국민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그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내놔라 하는 명분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히데요시는 그 스페인의 침략의 속셈을 알고서 그 뭐 마닐라 총독이 파견한, 그때 이제 그 필리핀이 그 스페인 그 식민지였던 모양인데, 프란체스코 선교사나 신도 26명을 십자가형을 처했는데, 여기에 그 스페인이 그 무력 보복을 하지 못한 것은 일본의 무력이 막강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게 히데요시의 동상인 것 같은데, 오사카 성에 있다고 그러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뭐 검은배 사건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문호 개방을 그 일본이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조선하고 틀려가지고 뭐 천황은 그냥 호수아비로 내두고 막부 정권이니까, 막부의 그 군사력이란 게 사무라이, 그 사무라이가 그 좀 그때 그 군사력으로 그 이 봤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사무라이 문화가 일본이 식민지가 안 되는 그런 원인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유튜버 방송인데 한국 쇠젓가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뽕 같은 뉴스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붙여봤는데 위에 게 그 중국 젓가락, 중군이 이제 금속 우리 그 한국 젓가락,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나무 젓가락 이렇게 더 빼죽한 거. 그런데 야후라이프에서 그 왜 그 한국 그 식당에서는 그 이 쇠젓가락을 쓰느냐.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을 얘기하면은 한국의 금속 젓가락은 일단 적응하고 나면 음식물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다. 집을 수 있다. 납작하기 때문에 식탁에서 굴러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금속 젓가락을 사용 진짜 이유는 1500년 전 523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은젓가락이나 이런 것은 그 이 말하자면은 그 독극물들이 닿으면은 그 변색을 해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귀족층들은 은젓가락 그 저 은숟가락을 썼는데 나머지는 유기 뭐 이렇게 양반들은 유기 제품 뭐 이런 거를 좀 썼었죠. 일반 그 백성들까지 그 전파가 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있었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이 동으로만 만들어도 녹이 나고 하는데 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즘 쓰는 표현으로 이제 황동이라고 그러죠. 구리하고 아연 합금을 합금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자라고도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난 제사 때나 쓰는 줄 알았더니 그 제사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식상원에도 계속 썼는데 이게 그 잘 그 관리한다는 것이 계속 그 잘 닦아가지고 그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 사회에서는 한국 전쟁 중 산림이 파괴되어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나무 대신 금속을 만든 재사용 가능한 수저를 쓰라고 권장했다 하는 것도 뭐 역사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일본 나무젓가락을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끝자락에 호음들을 파놨습니다. 이거는 이 사진에는 없지만은 그래서 좀 찍기가 더 좀 편하게 그 나무젓가락으로 하지만은 그리고 뭐 나무젓가락이 일반 나무면은 좀 뭐 이 제사용 뭐 이런 거지만 나무젓가락도 대나무 같은 재질로 만들면은 그 제사용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로 잘 그 이 설거지에서 잘 닦아가지고 잘 말리면은 계속 사용이 대나무 젓가락들은 계속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젓가락의 그 유용한 도는 금속 젓가락보다도 우동 같은 거 먹을 때는 아주 제격이더라고요. 나무 젓가락으로 쓰는데. 그래서 그 국수 같은 거 먹을 때는 사실은 쇠젓가락도 뭐 우리는 다 먹을 수는 있죠. 다 먹을 수 있는데 국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동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나무 젓가락을 쓰면은 그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건 한국의 쇠젓가락 뭐 원문으로는 뭐그 금속 젓가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쇠젓가락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어, 뭐 자관 이 한국의 이 젓가락 이거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 또 이 계속해서 그 이 말하자면 폐기물 안 나오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원을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 뭐 나무젓가락 재질도 포플라나무라고 만드는데 싸구려 그 중국산 들여오는 거는 그거는 참 쓰기가 싫고 일회용 그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네. 이 정도 되는 거는 쓸만해요. 그 이제 위에 거나 이런 거는. 네. 일본 경제가 독일, 한국에 완패한 이후 분기점이 될 90년대에 뭐를 잘못했나 해가지고 좀뭐 가타니 규일이라는 사람이 그 기고한 내용인 모양인데 그
근데 이제 이 대만과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별로 놀라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자긍심을 또 좀 은근히 나타내고 있어요. 독일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품의 경쟁력과 환율은 관계없이 여기에 이제 한국하고의 얘기를 나오는데 한국과의 비교에 해당한다. 이 논란은 한국과의 비교에 해당한다. 과거 한국은 일본의 하청과 부품을 제조하는 나라였지만 90년대 이후 IT나 반도체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 일본을 능가하는 공업국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을 제친 데 대한 국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냉정하게 숫자를 보면 한국의 임금이 일본을 제외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한국의 크게 뒤진 최대 이유는 IT라는 그 시대의 조류를 못 따라가 가지고 뭐 했다는 게 근본 최대 이유로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그 원인이라기보다도 결과지.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실질적으로 당신들은 잘하려고 그랬는데 또 무리하게 그 미국하고 경쟁을 하는 바람에 프라자 합의 이후로 앵화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채산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주를 하려다 보니까 또 리스크 테이크 위험 감소를 안 하려는 경영이 쭉 그 30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금도 못 올리고 가격도 못 올리고 그냥 그 숨만 이렇게 살면서 일반적으로 지내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까 그 중국 주기가 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본은 같은 그 이 뭐 민주라는 정치 체제 속에서 소련을 그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우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정도 돼가지고 일본도 경제를 어느 정도 당하게 돼 있었겠죠. 더 싼 그 이 중국산을 미국이 사가면서 그렇게 키웠으니까 잘못하면은 일본산이 미국을 다 점령할 뻔했고 미국의 그 서부는 일본 자본으로 전부 다 부동산을 사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일본 죽이기를 했던 거고 저기 소련도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그런 자책을 찾는 이런 자세는 여기 기타니 듀이라고 비즈니스 IT 쪽에 있는 사람 모양인데 IT를 이 감을 못 잡았다는 걸 원인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IT를 그렇게 못 잡게 된 이유도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 앵화 가치의 그 이 절상 이것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포드 창설자가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한 것,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는 납득의 이유가 있었다. 동양 경제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했는데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타임 오프 일하는 방법의 생산성과 창조성 뭐 이런 것 되찾는 전략적 휴식법 뭐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거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포드 자동차 때 그렇게 한 이유는 월급도 많이 주고 주 40시간 근무해 가지고 휴일은 놀게 하고 그때 아메리칸 드림이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이 공장 차 만드는 공장 근로자들도 다 차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을 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19세기로 돌아간 현대의 노동 조건이다 이게. 18%는 주 60시간 일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의 근무 조건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정부 그냥 69시간 이거 잘못 얘기 꺼냈다가 그 뜻이 아니고 한번 그렇게 그한 주는 69시간까지 일했으면 다음 주는 좀 쉬고 융통성 있는 신축성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말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정부 때 주 52시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뭐 전 정권이 정한 거 그냥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는 당연히 아니니까 그때는 그냥 다 수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뭐 전에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근본적인 이런 주 40시간 여기에서도 그 포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당을 올려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질을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은 생산성을 내기 위한 머리를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포드는 이어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종업원이 좋은 일을 하게 알고 있었다.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이노베이션도 효율적인 방법도 태어나기가 쉽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만 어쩌다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근로자들도 머리를 써가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도 레저 시간을 즐길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주 40시간 근무 내에서 생산성 목표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머리 돌리게 돼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드가 했던 주 40시간 이걸 목표로 우리나라도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이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도요타 26년 150만 대 판매 EV 전기 자동차 전략 새 경영체제로 강화 지지컴 새로운 월급쟁이 사장이 올라섰는데 그동안에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조금 늦게 시작하고 수소차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기차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좀 도요타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연산 150만 대 목표로 2026년까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경영 전략을 발표를 오늘 했대네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오나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나? 여기 있네요. 사또 없고 오지 사장. 도요다라는 이름이 없죠. 7일 오후 도쿄 지오다쿠에서 사업 설명회를 한 모양입니다. 한국 북미 배터리 투자 지원 53억 달러 지원, 양희경,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줘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대네요. 정부 지원에는 대출 금리와 보험료를 20%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및 재료 생산 시설에 대한 대출과 세액 공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말했다. 그러니까 미국 것도 받아먹고 한국 것도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한국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 시장에 어떤 이 공급 점유율을 꽉 잡기를 바랍니다. 삼성 SDA, SK온 두 군데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우리가 전 세계 이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가 좀 장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중국산은 제일 KATL인가 거기가 높다 그러지만 국내 수요 빼놓고서는 한국이 사실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의 트럭 운전사 야근 단속은 경제 분고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도쿄 로이타 트럭 운전사 도미타 유이치 씨는 20년 동안 일본 전역에서 소포를 배달해 왔으며 하는데 일본 말하자면 택배를 하는 소형 대형 운송 기업들이 아니고 다 소규모 기업들이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근로 시간이 너무 무리되고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근무 시간을 야근을 960시간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주 40시간 이게 1년인 것 같은데요. 960시간 제한할 것이며 이제 이게 건강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도로에서 잠자고 일본이 나라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 큐슈부터 해서 그 홋카이도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배달을 해가지고 도쿄 도심에 공급을 해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걸 또 제한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란 얘기냐 이런 얘기 같아요. 어, 그거 좀 잘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냉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부고속도로 한번 타면은 이게 하루 생활권이 아니고 반나절 생활권으로 우리나라는 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산물을 바다에서 나온 거 반나절이면 서울에서 우리는 먹죠. 나라가 작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데 일본은 너무 길쭉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산림도 많지. 도로가 또 우리나라처럼 넓은 것도 아니지. 고속도로 통행료 비싸지. 그러니까 국도 타고 올라 그러면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차에서 이렇게 자는 모습으로 견디고 그래도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대는데 일본이 이런 거 조금 실무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레드라인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고 예일 경제학자는 말한다. 인사이더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들의 목에 계속 발을 걸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하원 의장이나 옛날에 그 작년에 그 낸시 하원 의장이 방문했던 거나 지금 메카시 의원이 최총통을 그 로스앤젤레스 그 레이건 그 도서관에서 만난 거나 계속 그 중국 이 목줄을 죄고 있는 건데요. 이 중국이 스스로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키웠던 중국이죠.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소비 시장인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니들 경제 발전이 됐던 건데 그 중국이 패권 야망을 드러낸 거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해체 방향으로 죽이기 시작하는 미국이 될 것이다. 이게 일본도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당해가지고 같은 정치 체제니까 그 정도로 해서 했지만은 저기 그 앵화 가치를 올리는 거로 하지만 중국은 뭘로 죽이냐 금융 개방으로 어, 좀 실질적으로 그 중국의 그 국영기업이나 뭐 그러니까 상장 회사들을 점령을 하고 한국은 뭐 패권 도전한 적 없죠 미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MF로 된통 당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시중은행 다 솔직히 뺏기고 삼성전자 뺏기고 그 포스코 뺏기고 SK 하이닉스 뺏기고 굵직굵직한 거 다 뺏긴 상황이니까 그건 뭐 뺏겼다기보다도 돈 벌면은 우리나라 국민한테 그 이익 배당이 가는 게 아니고 미국 투자 자본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이 할 거냐? 그건 또 아니다. 이게 정치 체제 틀리죠. 이쪽은 권위주의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독재 국가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소련 해체가 됐듯이 중국 해체가 될 때까지 저는 어떤 방향이라도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이 말하자면 권투로 치면은 이 잽을 날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젠가는 어퍼컷이 한번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미국한테 패권 도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이 오래 못 간다고 그러지만은 당분간 간다고 보고 당분간 간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미 한번 2차 대전 이후에 패권 국가가 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한번 자기가 오야붕이 됐으면 끝까지 오야붕으로 가고 싶은 거지. 시진핑이 뭐 중국이 뭘 해보겠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도적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죠. 만주 자치주로 완전히 아니 분할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분할 독립하고 티베트 분할 독립하고 대만 분할 독립하고 홍콩 다시 분할 독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양자간 이하 분할 독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간 이북 이렇게 해서 중국이 쪼개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그렇게 힘이 약화돼야 우리가 통일할 길이 생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쉽지 않고 결국 중국의 힘이 약화되는 그 시기가 올 때 우리는 남북 통일의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주를 누가 먹을 건지 그게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